네, 오늘 주제는 고용보험법 부부 동시 육아휴직 확대입니다. 항상 만화로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이가 하나일 경우는 드문데 이제 첫째 낳고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내가 출산 휴가를 쓰고 난 뒤라서 남편이 출산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안이 생겨서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그럼 우선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요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변호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쓰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영유아 자녀를 안심하고 돌볼 수 있게 바뀐 고용보험법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남성 육아를 위한 휴직자가 2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전에 남성들이 직장에서 눈치도 보고 나중에 복귀를 했을 때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요즘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다른 한 명은 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급여가 문제가 되잖아요. 둘 다 쉬게 되면. 예, 그것도 이제 보장이 좀 제도 개선이 돼서 첫 3개월부터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 정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 정도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주시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 안 하시고 육아휴직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점 참 좋고요.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그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적용돼서인데요. 그동안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 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 최대 상하를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또 그 이후 기간은 4에서 6개월, 7개월에서 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에서 5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아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직장인 부모들이 쓸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을 하며 육아휴직을 1년을 채 다 쓰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 근로를 추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참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1인이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으면 단축 근로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해지며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제도를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육아휴직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좀 새롭긴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사이트 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비서를 구비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의 거주지라든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뭐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뭔가 숙련된 인력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가 또 생겼다고 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내 노동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예.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예. 대규모 기업은 전기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대체 인력 지원 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일전에 이런 지원금이 일정 기간 확인된 후에 지급이 됐지만 이제는 지원 금액의 절반은 미리 지급을 하고 네. 나머지 금액은 노동자가 복귀한 후에 계속 회사가 고용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육아휴직 임금 보장이 또 어떻게 될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살펴보면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일부 월급을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받게 될 텐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만약에 회사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도산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종전까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후지급금이라고 칭하는데 예. 이런 사후지급을 못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 그다음에 경영상 필요 불황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면 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임금체불이 계속 지속이 돼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됐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휴가 중인 노동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시행일 기준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명심하셔서 이 제도를 통해서 사후지급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회사가 도산하는 일은 없기를 네.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도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이 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 뭐 맞벌이 가정이 아이 양육에 정말 허덕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보육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도 눈치 보느라 못 쓰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아까 뭐 남성 육아휴직이 2만 명이 넘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눈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익명으로 이걸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게 현안인데요, 정말. 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이제 무급 휴가 아니면 이제 연차 휴가를 좀 강제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네. 이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 돌봄 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다툼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그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누리집 누리집.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이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 매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지원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